안녕하십니까. 진심으로 통하는 언어, 거미줄 독채, 배록쌤, 태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선생님하고요, 이제 3강을 진행해 나갈 텐데요. 2강 이후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성원을 보내주고, 또 수강 후기도 여러분 잘 올려주고, 그죠? 선생님 강의 정말 좋아요! 이런 글들을 남겨주어서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강의가 진행될 동안 선생님에게 힘 팍팍 여러분들이 실어주시고요. 그래야 벼룩쌤도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죠? 샤우팅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벼룩쌤에게 많은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시험 볼 때도 선생님 독해법처럼 제재도 적고 결론의 유무도 적고 주제 단락도 적고 구조화도 하고 이래야 되나요? 그렇게까지 여러분 꼼꼼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 볼 때는 여러분 각 단락의 중심 문장 명확하게 적고 뭐 구조화 정도는 여러분 병렬식 구성해서 해보면 좋겠지. 하지만 막 시험장 들어가 꼼꼼하게 제재 결론의 유무 있음 이렇게는 하지 마. 대신 우리가 평소에 연습을 할 때는 문제집으로 연습을 할 때는 꼼꼼하게 하는 연습을 여러분 해보도록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쌤 수업에 지론이 있어. 쌤은 이런 언어 영역에 이런 지론을 갖고 있는데 정확해지면 빨라진다라는 지론을 갖고 있거든. 학생들이 언어 영역에 있어서 시간이 모자라는 이유가 결국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우왕좌왕하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자! 정확해지면 여러분 빨라진다라는 마인드를 머릿속에 담고 당분간은 정확성에 포인트를 둬서 그죠? 공부를 하는 그런 연습을 해나가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틀을 여러분 잡기 위해서 그 틀을 배워나가기 위해서 지금 벼룩쌤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쌤하고 아직 많은 걸 배우진 않았어.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선생님, 자,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오늘은 선생님하고 연습지문 3을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지문 3. 자, 연습지문 3. 자, 당연히 저번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지문으로 여러분 구성이 되고 있네요. 자, 지문이 가, 나, 다라, 마, 파. 자, 요렇게 여러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지문이 왜 어렵고 이 지문에서 중점적인 게 뭔지 이제부터 선생님이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가단락을 먼저 보죠. 오늘은 날씨가 참 맑군요. 맑군요라는 발음을 어떻게 소리할까? 맞군요? 맑군요? 가운데 하나의 게다. 표준어의 발음 문제를 담당하는 어문 규정인 표준발음법에 따르면 맑군요만이 맞다. 위 문장에서 맑군요란 올바른 표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밑줄 그어 그 표준 발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 더 나아가 표준 발음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지. 자, 그러면 쌤이 여러분들에게 서론을 통해서 3가지 중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걸 뽑아달라고 얘기를 했지. 자, 첫 번째가 뭐였어? 대답 안 해? 나도 안 해. 첫 번째가 제재. 그죠? 이 글이 과연 뭐에 대한 글인지. 두 번째가 실질적인 논제. 세 번째가 지필 동기. 자, 그러면 일단 가단락에서는 뭐하고 뭐를 찾을 수 있냐면 제재하고 지필 동기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 가단락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자, 표준 발음에 대해서 표준 발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표준 발음이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하고 있다는 게 너무 적은 거야. 결국 여러분 가단락에는 이 글의 제재인 표준 발음하고 그죠? 이 글의 지필 동기, 문제점이 여러분 나와 있는 거지. 자, 기억나지? 서론을 읽으면서 3가지 중에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야. 자,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 글의 제재가 여러분 표준 발음법이라는 건 알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봐달락 봅시다. 자, 봐달락. 자, 쌤 독해법대로 한다면 여러분 봐달락을 먼저 봐야 되지. 자, 봐달락을 읽으면서 결론의 유무를 먼저 따져봐야 돼. 자, 어떤 지문이 결론이 있는 지문이라고 그랬어? 그죠?
요약이 있거나 필자의 의견, 의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평가, 대책, 전망. 그 다음에 서론의 논제에 대한 답이 있으면 결론이고 주제가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지구상에서 표준 발음법이 존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는 표기와 발음 사이의 괴리가 아주 작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와, 역시 우리말 최고구나. 자, 맨 마지막 문장 밑줄 보세요. 영어처럼 단어들의 철자를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되니 우리 민족은 어문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축복받은 셈이다 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마지막 단락에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결국 자, 우리 민족은 뭐를 갖고 있어? 표준 발음법을 갖고 있지. 자, 표준 발음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민족에게는 여러분 표준 발음법이 있고 이게 여러분 큰 축복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밑줄 친 문장은 사실입니까? 의견입니까? 필자는 우리 민족이 축복받은 민족이래. 왜? 표준 발음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문 거예요. 나름대로 표준 발음법에 대한 필자에 뭐가 나왔냐면 평가가 나왔지. 자, 그러면 자, 마지막 단락엔 여러분 필자의 의견이 나왔으니까 일단 어쩔 수 없이 일단 주제 단락으로 보긴 봐야 돼. 자,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자, 그러면 자, 제재 찾았다. 결론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 단락이 이거는 이제 무슨 단락이야? 주제 단락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글은 여러분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본론을 읽고 본론의 내용을 서결론을 읽고 본론의 내용을 추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본론의 내용이 추리가 안 돼. 추리할 수 있는 거라고는 서론 결론을 읽고 아, 이 글의 제재가 표준 발음법이구나. 이거밖에 여러분 추리가 불가능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어쩔 수 없어. 표준 발음법을 염두에 두고 자, 중심 문장 찾는 2, 3, 4번 원칙이 있었지. 일반적 진술이 중요하다. 사실과 의견이 있을 때는 의견이 중요하다. 네 번째, 접속어를 따져가면서 지문을 읽어줘야 돼. 자, 나달락 봅시다. 자, 둘째 줄을 찍어. 이에 따라 원인과 결과가 있을 땐 결과가 중심 문장이야. 이에 따라. 그리고 여러분 나달락 앞문장은 표준 발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표준어에 대한 얘기지. 표준어는 여러분 이 글의 제재가 아니야. 이 글의 제재는 표준 발음이지. 그럼 당연히 여러분 각 단락의 중심 문장도 뭐가 들어간 문장이 중심 문장이겠어? 표준 발음법이 들어간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되겠지. 자, 선생님 얘기하지.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서론 결론을 통해서 추리한 내용 가지고 본론의 중심 문장을 찾아야 돼. 근데 서론 결론을 통해서 추리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 그래, 제재 정도밖에 모르겠어. 그러면 그 제재가 들어간 문장을 중심 문장으로 잡아야 되지 않냐고.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그럼 봐. 이제부터 잘 봐. 나달락 첫 번째 문장은 표준 발음에 대한 얘기가 없어. 중심 문장 아니야. 자, 그러면 나달락 둘째 줄을 줄거. 자, 이에 따라 표준 발음법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발음을 표준어의 실제 발음으로 여기고서 일단 이를 따르도록 원칙을 정한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나달락에서는 자, 표준 발음법의 원칙이 나왔지. 자, 나달락에서 여러분 그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되는 세 가지 이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글의 제재인 표준 발음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지. 두 번째,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예컨대지. 그럼 당연히 이 밑줄 친 진술이 일반적 진술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에 따라, 그죠? 원인과 결과가 있을 땐 결과가 중심 문장이니까 결국 여기서 나달락에선 두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꾸 이런 원칙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나가야 돼. 그냥 멍하니 그냥 중심 문장 밑줄 긋지 말고 왜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되는 건가?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해 나가면서 밑줄을 그어주고 복습을 할 때도 여러분 반드시 그래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자, 다달락 봅시다. 다달락. 그런데 현대 서울말에서조차 실제의 발음에서는
여러 형태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을 정한다는 조건을 이어서 제시했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다달락에서는 잘 봐, 얘들아. 조금 어렵다. 표준 발음법의 원칙 중에서 자, 보세요. 나달락에서 얘기한 조건 외에 어떤 조건을 여러분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보세요. 나달락에서 얘기한 조건 외에 다달락에서는 무슨 성하고 무슨 성을 얘기를 했냐면 전통성하고 합리성을 얘기를 했어. 전통성하고 합리성이야. 자, 그런데 여기를 내가 잠깐만 벼놓을게. 자, 라달락 봅시다. 다달락 여러분 셋째 줄에는 예컨대가 나왔어. 구체적 진술이니까 당연히 여러분 다달락에서는 첫 번째 문장이 일단은 중심 문장이야. 자, 라달락 봅시다. 국어의 전통성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조건 이외에 다시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그 다음에 읽어볼게. 이것은 한글 맞춤법의 규정에서 어법에 맞춘다는 것과 맞먹는 조건이다라고 얘기했지. 자, 그러면 잘 봐, 여러분. 잘 봐, 얘들아. 조금 어렵다. 자, 지금 라달락에서도 표준 발음법의 원칙에 대해서 나오는데 잘 들어봐, 얘들아. 라달락에서는 무슨 성에 대해서 여러분 나오고 있냐면 자, 합리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자, 라달락에서 여러분 합리성을 끌고 왔잖아. 자, 라달락에서 합리성을 끌고 왔어. 자, 그런데 봐봐. 뽕 잘 봐. 다달락 봐봐. 둘째 줄. 그러한 경우에는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을 정한다고 얘기했지. 라달락에서는 합리성 얘기 들어갔지? 자, 그렇지. 그럼 여기가 여러분 무슨 성을 포인트로 둬서 설명한 거고 다달락에서는 전통성을 포인트로 둬서 설명을 한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라달락에는 무슨 성을 근거로? 합리성을 근거로 여러분 판단을 해 나간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렇구나. 전통성, 합리성. 자, 그럼 여기 잠깐만 봐봐. 일단 여기 봐. 자, 나달락. 표준 발음법의 제일 중요한 원칙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발음이야. 일단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원칙이야. 근데 이것만으로는 여러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전통성의 원칙을 제시를 한 거고 세 번째가 무슨 성의 원칙을? 합리성의 원칙을 제시를 한 거예요. 반갑지 얘들아. 병렬식 구성이야. 병렬식 구성. 이제 선생님이 3강까지는 좀 병렬식 구성을 하고 4강서부터는 좀 다른 지문들도 많이 뽑을 거야. 그런데 쌤이 누누이 얘기했지. 수능에는 병렬식 구성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병렬식 구성을 먼저 잡아나가는 게 결국 중하위권 학생들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처음에 병렬식 구성을 좀 먼저 한 거야, 얘들아. 뭐 그래봐야 뭐 4지문밖에 안 돼, 우선은. 자, 됐죠? 자, 이제 여러분 마달락을 봅시다. 자, 마달락.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전통성과 합리성만으로는 표준 발음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자, 이 문장은 여러분 긍정문이야, 부정문이야? 부정문이지. 자, 내가 여기서 지문독해 또 다른 팁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잠깐만 와봐, 얘들. 자, 이쪽으로 잠깐만 와봐. 자, 이제부터 쌤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마달락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여러분 뭐가 나왔냐면 자, 부정문이 나왔지. 자, 부정문. 자, 이건 여러분 뭐 중학교 때 이렇게 흔히 나오는 얘기인데 다음 중 뭐 주제문이 될 수 없는 문장은 그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있어. 자, 그러면 부정문은 여러분 중심 문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전혀. 부정문은 여러분 중심 문장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봐, 얘들아. 부정문은 중심 문장이 될 수 없는데 물론 여러분 100%라고 여러분 단정 지으면 안 돼. 부정문이라도 여러분 부정문이라도 독해원칙 1번. 독해원칙 1번이 뭐였어?
서론, 결론을 통해서 추리한 내용, 그 전체의 제재나 주제랑 관련된 내용. 야! 이 원칙이 제일 중요하지. 이 1번 원칙에 부합하면 중심 문장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부정문은 중심 문장이 될 수 없다. 자, 그런데 부정문이 나오면 당연히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니? 잘 봐. 벼룩쌤은 여자가 아니다. 나왔어.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 벼룩쌤은 남자이다라는 말이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러니까 부정문은 중심 문장이 될 수 없지만 부정문 여러분 뒤에 나오는 긍정문은 중심 문장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부정문은 중심 문장이 될 수 없지만 뒤에 나오는 긍정문은 중심 문장일 확률이 되게 높아. 자, 이거 여러분 가르쳐 주는 김에 쌤이 또 하나의 팁을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비문학이야, 비문학. 지금 쌤하고 수업하는 건 비문학이야. 자꾸 비문학하고 문학을 헷갈리지 마. 자, 비문학에서 여러분 비유의 문장이 나와. 자, 그러면 비유의 문장도 여러분 중심 문장이 될 수 없어. 자, 선생님 왜 비유의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될 수 없죠? 자, 쉽게 생각하자 얘들아. 자, 얘들아 비문학에서 여러분 비유를 쓰는 건, 자, 비유 거꾸로 해봐. 유비지 유비. 비문학에서 여러분 비유를 한다라는 건 올해 수능에서 경제지문에서 서술상의 특징 선지로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라는 말이 나왔어. 빗대어. 빗대어가 여러분 유추야. 자, 그럼 봐 얘들아 봐봐. 비유가 쓰이려면 비유를 사용한다라는 건 결국 비문학에서는 유추를 사용하겠다는 얘기거든. 유추. 자, 그런데 이 유추가 여러분 뭐의 준말이냐면 유비추리의 준말이야. 유비추리. 잘 따라와봐 얘들아. 유추가 유비추리야. 추리. 자, 그런데 추리를 하려면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아. 자, 형사 콜럼버를 생각해보자고. 형사 콜럼버가 여러분 사건 현장에 가서 추리를 하지. 추리가 있으면 반드시 근거가 있어. 이거 아주 예리한 칼이 여기 있군. 그죠? 그래 놓고선 결론을 내리지. 이걸로 봐서 저 사람이 범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죠? 그러면 추리를 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뭐하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잘 들어. 근거가 있고 결론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자, 됐어? 자, 그러면 근거라는 게 비유로 따진다면 당연히 여러분 보조관념이 될 것이고, 결론이라는 게 여러분 당연히 무슨 관념이 될 거예요? 원관념이 되겠지. 자, 그러면 봐봐. 비유의 문장이라는 건 결국 근거고 보조관념으로 사용돼.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근거는 중심 문장이 될 수 있어 없어? 근거는 중심 문장이 될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유의 문장은 중심 문장이 될 수 없다. 자, 그런데 근거가 나오면 여러분 뒤에 결론이 나와야 되겠지. 그죠? 유비추리에서도 여러분 근거가 있으면 결론이 있어야 돼. 결론은 여러분 원관념이니까 중요하겠지. 자, 그럼 마찬가지야. 얘들아, 비유의 문장도 중심 문장이 될 수가 없지만 결국 뒤에 나오는 여러분, 자, 원관념의 문장. 자, 원관념의 문장은 결국 중심 문장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현재 이게 지금 2011년도 강좌인데요. 현재 고2 친구들까지는 아마 기억하는 교과서 지문이 있을 거예요. 바로 뭐냐면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이라는 지문이 있어. 황소개구리와 우리말. 자, 그 지문의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이지. 여기 봐. 자, 봐봐. 황소개구리가 토종개구리를 다 잡아먹어서 생태계의 파괴가 일어나. 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여러분 황토개구리가 토종개구리를 잡아먹어서 생태계에 파괴하는 거, 이건 여러분 그 글의 결론이 아니야. 이건 여러분 분명히 비유의 문장으로 분명히 근거했다고. 그러면 이 문장은 여러분 중심 문장이 될 수 없겠지.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는 여러분 바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결국 영어가 우리말을 잠식을 해서 결국 우리말에 혼란이 온다. 자, 그러면 결국 필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결론은 여러분 이거겠지. 실제로 여러분 그 글을 보면 이 문장 다음에 여러분 이 문장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결국 비유의 문장은 중심 문장이 될 수 없지만 그 다음에는 중심 문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아주 논리적인 거예요, 얘들아. 자, 부정문은 중심 문장이 될 확률이 거의 적지만 뒤에 나오는 긍정문은 중심 문장이 될 확률이 높고, 비유의 문장은 중심 문장이 될 확률이 없지만 뒤에 나오는 원관념의 문장은 중심 문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 원칙도 여러분 중심 문장을 찾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은 아니지만 여러분 일종의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알고 들어가면 좋습니다. 자, 이 얘기를 선생님이 꼭 하고 싶었어. 자, 그러면 자, 다시 자, 마달락으로 넘어올게요. 자, 마달락. 그런데 자, 봅시다. 전통성과 합리성만으로 표준 발음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얘가 나왔지. 근데 여기선 여러분 맨 마지막 문장 밑줄거. 이러한 경우를 관용이라고 하고 있으며 현실에서 고착된 관용은 추가로 인정하고 있어. 추가야. 추가. 여러분 자장면 먹고 있다가 짬뽕 추가요. 그러면 자장면 뺏어요? 자장면 먹다가 여러분 짬뽕 시키면 여기 짬뽕이 여러분 자장면 뺏어가진 않잖아. 추가라는 건 원래 있던 데다가 하나를 더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 마달락에는 자, 표준 발음법의 원칙 뭐가 나와 있냐면 4가 나와 있는 거야. 4. 뭐도 인정을 해준다. 관용도 인정을 해준다라는 그런 얘기지. 자, 마달락 여러분 맨 마지막 문장은 앞에 나와 있는 맛있다, 맛있다를 여러분 어때? 일반화시킨 그런 문장으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지문 독해됐지. 역시 여러분 병렬식 구성의 지문이고요. 근데 여러분 나, 다, 라, 마가 병렬식인데 꼭 중심 문장이 앞에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중심 문장이 여러분 앞에 있으리라는 보장은 여러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글의 제재는 자, 표준 발음법에 대한 얘기가 이 글의 제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지문은 여러분 결론이 있는 지문이고, 자, 주제 단락은 여러분 일단은 봐달락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생각을 해봐 여러분. 잘 봐.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자, 설명문적 논설문하고 논설문적 설명문이 있을 때 뭐는 있고 뭐는 없을까? 설명문적 논설문하고 논설문적 설명문에서 뭐는 있고 뭐는 없을까? 그렇죠, 여러분. 사실이 아무리 많아도 의견이 여러분 하나 있잖아? 그럼 그 의견 하나에 못 당해. 내가 아무리 여러분 서론 본론에서 담배를 피면 돈 들어, 담배를 피면 냄새나, 담배를 피면 건강에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마지막 단락에서 세 글자 금연해. 그럼 여러분 이 글에 실질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금연해예요. 그죠? 이런 걸 여러분 설명문적 논설문이라고 얘기해. 근데 논설문적 설명문이라는 게 없는 게 뭐냐면, 왜 논설문적 설명문 없냐면 일단 의견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 글은 논설문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설명문적 논설문은 있지만 논설문적 설명문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지문도 마찬가지지. 물론 어떻게 본다면 실질적인 이 글의 집필 의도는 나, 다, 라, 마가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마지막에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락을 여러분 주제로 처리를 해줘야 돼.
물론 이런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주제를 묻는 문제를 낼 수는 없어. 왜?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됐죠? 자, 다시 이쪽으로 옵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본론의 중심 문장 찾았고, 자, 병렬식이니까 여러분 구조화 한번 해볼게요. 자, 구조화를 하면 여러분, 자, 나, 다, 라, 마가 여러분 병렬식이 되고요. 가가 서론이 되고, 다가 여러분 결론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지문 분석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제 일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물었네요. 자, 1번 단어의 표기와 발음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랬지. 자, 1번 답지는 여러분 어느 단락에 나왔냐면, 자, 실제로 여러분 어때? 쓸 때는 말군요 이렇게 쓸 때는 표기할 때는 뭐 맞군요 말군요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 자, 1번은 여러분 가단락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요. 2번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전제로 정해졌다. 분명히 여러분 나단락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정보고. 3번 하나의 단어와 어절은 이에 대응하는 표준 발음이 하나이다라고 얘기했지. 자, 그런데 우리 아까 마단락에서 추가요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를 추가를 했지. 그럼 여러분 몇 개가 돼? 2개가 되지. 실제로 여러분 마단락을 봐봐. 맛있다가 여러분 어때? 맛있다도 표준 발음이고 맛있다도 표준 발음이야. 마단락에 여러분 분명히 4개 나오잖아. 그러면 3번 하나의 단어나 어절은 이에 대응하는 표준 발음이 하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단정을 하면 안 되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단락의 내용과 어긋나는, 자,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4번 영어나 중국어에는 따로 표준 발음법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자, 바단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 있고요. 자, 5번 무슨 성? 합리성이지, 합리성. 자, 합리성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어느 단락에 나왔어? 라단락에 나왔지. 실제로 여러분 라단락에 있는 내용을 일반화하면 분명히 여러분 5번 선지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됐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일치 문제의 답은 몇 번? 자, 3번이 답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말 3대 규정이 이거야. 표준어 규정, 맞춤법 규정, 두 번째가 표준 발음 규정. 근데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소외된 것 중에 하나가 표준 발음 규정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표준 발음에 대한 얘기는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쌤이 한번 이 지문을 끌고 온 겁니다. 그죠? 참 표준 발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쌤도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의식적으로 표준 발음을 하려고 해도 가끔은 표준 발음이 아닐 때가 나오는 적이 있어요, 쌤.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친구가 여러분, 요 발음을 잘 못해. 요 발음을. 그래서 뭐, 표준어 그러면 포준어 이렇게 발음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뭘 물어봤어요. 근데 얘가 딱 손을 들더니 교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교수님, 제가 대표로 발표하겠습니다. 애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제가 대표로 발표하겠습니다를 여러분 요 발음을 못해서 대표로 발표하겠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여러분 자 연습지문 3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연습지문 3에서는 쌤하고 배웠던 거미줄 독해, 그 중에서도 병렬식 지문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중요한 2가지 팁 배웠어. 부정문하고 비유문에 대한 얘기. 그 부분에 대한 걸 여러분 확실하게 머릿속에 담고 들어가시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연습지문 4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연습지문 자 4번째 한번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연습지문 자 4. 자, 이번에도 여러분 지문이 또 꽤 기네. 가나, 다라, 마, 바까지 여러분 나옵니다. 또 가나, 다라, 마, 바. 자, 좀 여러분 짧은 글 가지고 연습을 하지 말고 좀 긴 글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 그죠? 여러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역도 선수, 선생님이 그 장미란 선수에 대한 그런 그 기사를 봤는데 실제로 장미란 선수는 자기가 들고 싶은 목표보다 한 10kg짜리를 10kg 더 무거운 역기를 갖고 연습을 한다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제 밑바탕이 됐겠지. 자꾸 여러분 쉬운 지문, 짧은 지문만 갖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좀 긴 지문, 좀 어려운 지문. 자, 아직까지는 여러분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면 안 돼. 쌤 수업은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뒤에 가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지문도 나와요. 차근차근 여러분 쌓아나가. 자, 어려운 지문도 여러분 우리 도전해봐야 돼. 우리가 언제까지 중하위권일 수는 없잖아. 우리도 분명히 수능에서 벼룩쌤 만났으니까 상위권 돼야 되잖아. 그러려면 여러분 쌤 믿고 하는 거야. 물론 차근차근 해 나가다 보면 다 돼요. 자, 그러면 자 가달락서부터 먼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다. 우리가 기역자 모양의 낫을 알 수 있는 것은 낫이 있기 때문일까? 낫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 능력 때문일까? 분명히 말하면 기역자 모양의 낫이 있기 때문에 낫을 기역자 모양으로 인식하고 기역자 모양의 낫을 기역자 모양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낫을 인식하는 것이다. 대상과 인식 능력이 서로 만나서 대상에 관한 어떤 관념이 생길 때 우리는 대상에 관한 지식을 가졌다 또는 대상을 인식했다고 한다. 밑줄 이처럼 대상과 인식 능력이 동시에 서로 작용해야 대상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지. 자,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가달락의 내용은 뭐냐면 대상과 그죠? 인식이 서로 작용을 해야 뭐가 생성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자, 지식이 생성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자, 잘 봐 얘들아. 대상과 인식이 서로 상호작용해야만 지식이 형성될 수 있다고 여러분 가달락에서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가달락만 놓고 보면 이 글의 제재가 대상 같고 인식 같지. 좋아. 이렇게 봐도 여러분 무방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지문은 자, 봐달락 봅시다. 갑자기 관념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자, 그리고 여러분 맨 마지막 문장 밑줄거. 자, 이것이 관념론이 지니는 커다란 난점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러면 이것이 뭐냐고 봤더니 그 앞문장 관념론에서 세계는 신과 같은 초월적인 존재가 창조했고 그 초월자만이 실제 세계의 모습을 안다고 할 수밖에 없지. 이게 여러분 관념론이 지니는 최대의 난점이래. 자, 그러면 자 여기 봅시다. 자, 봐달락을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관념론의 난점이 나왔어. 관념론이 나름대로 갖는 문제점이 뭐냐. 관념론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자, 그런데 잘 들어봐.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딱 봤어야 될 건 뭐냐면 이 글이 여러분 다 관념론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 그죠? 이 글이 다 여러분 관념론에 대한 얘기는 아니야.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은 좀 이따 볼게요. 이 글의 제재를 두 가지를 적었어야 돼. 실제론하고 관념론을 적었어야 돼. 결국 여기서 이 관념론은 병렬식 구성의 일부야. 결국 마지막 단락은 이 글의 결론도 아니야. 결론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 글의 주제가 될 수 없어. 여러분들은 이 글의 집필 의도를 관념론의 난점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게 무슨 이 글의 주제야. 절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실질적인 논제는 뭐냐 이거지. 자, 나달락 봅시다. 그러면 밑줄 대상과 인식 능력 중 어느 것이 우선일까? 자,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오지. 대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실제론이라 하고 인식 능력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관념론이라고 하지. 이게 여러분 실질적인 이 글의 제재 두 가지야. 무슨 론하고 무슨 론? 실제론하고. 자, 봐봐 얘들아. 인식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실제론하고 무슨 론이 있냐면 자, 관념론이 있지. 실제로 여러분 나달락을 딱 보니까 실제로는 대상이 우선이고 자, 관념론은 여러분 뭐가 우선이냐면 인식 능력이 우선이라는 얘기지. 그래 놓고선 나달락 뒤에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 진술을 펼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나달락에서 밑줄 친 진술이 일반적 진술이니까 중심 문장이 된다는 얘기야. 자, 됐지? 자, 이 글의 제재는 여러분 실제론하고 관념론이에요. 자, 다달락. 첫째 줄 밑줄거. 실제로는 인식 대상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해. 그 다음엔 여러분 즉이 나왔지. 즉. 즉은 여러분 구체적, 앞에 나온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여러분 두 번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 앞문장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반복할 거 아니겠냐고. 자, 그러면 다단락은 여러분 실제론에 뭐가 나왔냐면 주장이 나왔어. 자, 필자의 주장이 아니야? 실제론의 주장이 나왔어.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 이제 쭉 실제론이 뭔지 이제 쭉 얘기가 여러분 나오고 있는 거지. 자, 라달락. 그런데 밑줄. 그런데 그 다음 읽어볼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인식 능력이 대상 세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서 맨 마지막 문장 밑줄 거. 이것이 실제론이 지니는 뭐야? 난점이지. 실제로 신체론의 난점이 여러분 두 가지가 나왔어. 자, 그러면 라달락은 여러분 실제론에 뭐가 나왔냐면 난점이 나왔다. 자, 다시 다단락에는 여러분 실제론의 주장이 나왔고 라달락엔 실제론의 난점이 나왔지. 그럼 여러분 분명히 바달락에 관념론의 난점이 나왔으니까 마달락엔 무슨 내용이 나올지 볼게요. 자, 마달락. 자, 마달락 첫 번째 문장은 여러분 관념론은 인정하지 않아. 부정문이지. 부정문은 중심 문장이 될 수 없어. 우리 분명히 앞지문에서 배웠어. 자, 그럼 마달락의 중심 문장은 바로 둘째 줄서부터야. 밑줄. 대상론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 주관이 인식함으로써만 존재한다고 주장하지. 그 다음에 여러분 칸트의 말을 뭐 했어? 인용했지. 여러분 인용이라는 것도 여러분 구체적 진술이야. 인용, 예시 이런 건 구체적 진술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 문장이 될 수 없어. 자, 그러면 마달락에선 분명히 둘째 줄에 밑줄 친 게 중심 문장이 되면서 자, 마달락에는 여러분 관념론의 주장이 나왔지.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쌤이 하나의 얘기만 하고 이제 지문 독해를 다시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자, 다달락. 실제로는 이렇게 주장하지. 물어볼게. 사실이니 의견이니? 실제론에서는 이런 것들이 주장하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주장해. 이건 사실이야, 의견이야. 쌤, 주장이니까 의견이죠? 아니지. 실제론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 거는 사실이지. 공부 좀 하자. 이건 분명히 여러분 의견이에요. 그런데 벼룩쌤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말씀하셨어. 이건 여러분 뭐가 될까? 사실이지. 지금 이 글에는 여러분 필자의 견해가 아니야. 이 글은 여러분 실제론의 주장, 그 다음에 관념론의 주장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론이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건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관념론이 이렇게 주장한다. 이것도 여러분 사실이 되겠지. 자, 됐어. 자,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할지는 이제 좀 이따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지문을 여러분 한번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지문은 어떻게 분석이 되냐? 보세요. 자, 이 글의 제재는 결국 실제론하고 인식론이야. 자, 이 지문은 여러분 결론이 없어. 자, 그러면 자, 주제 단락을 적어야 되는데 결국 이 글에서 실질적인 주제 단락은 어느 단락이 하고 있니? 자, 여기 봅시다. 이쪽 봅시다. 실질적인 이 글의 주제는 여러분 바가 아니야. 그죠? 지금 다라마바는 어디에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 나에 있는 내용. 인식론은 실제론하고 관념론은 아니다. 이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자, 다시 이 글의 주제 단락을 나단락으로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쓴 사람들 더 박수 쳐줄게. 아예 주제를 적었어. 이렇게 실제론과 관념론 각각의 주장과 난점. 자, 이렇게 적었다면 여러분 100%의 여러분 답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문 독해를 여러분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이 지문을 구조화하면 보세요. 두 부분으로 나뉘겠네. 여기가 실제론에 대한 얘기고 다 알아. 그 다음에 여기가 여러분 관념론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실질적인 이 글의 서론 역할을 하는 건 나달라까지를 이 글의 서론 역할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런데 여기를 잠깐만 보자. 여기를 뒤가 뻥 뚫렸지. 비가 뻥 뚫렸어. 뭐가 없기 때문에? 결론이 없기 때문에 뒤가 뻥 뚫렸겠지. 됐어? 됐니? 자, 그런데 만약 이 지문이 잘 보세요. 만약 자, 가상의 단락을 하나 만들게. 만약 사가 이렇게 있다. 그죠? 그럼 이때는 여러분 결론이 있게 되고요. 그러면 아마 이 글의 결론은 이런 식의 둘 중에 하나 같아. 뭐냐면 실제론과 관념론 둘 중에 하나를 지지하는 입장이던가. 이런 걸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교 비판형이라고 얘기해. 이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지지하는 거야. 비교 비판형은. 자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랬을 때 자장면이나 짬뽕 둘 중에 하나를 시키면 이건 여러분 비교 비판형.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선택하는 거니까. 근데 이럴 수 있겠지. 선생님 왜 그래요? 자장면 짬뽕? 그럼 짬뽕? 그러면 잠짜면 시켜 먹죠. 잠짜면? 그죠? 이걸 여러분 변증법이라고 얘기해요. 변증법. 자, 이 용어는 반드시 알아놔. 변증법이라는 건 여러분 대립되는 두 개의 견해를 뭐 하는 거냐면 절충하는 걸 여러분 변증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지문은 여러분 여기 봐. 이 지문은 이게 없잖아. 필자의 의견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끝내는 거야. 근데 만약 이게 필자의 의견이 반영된 글이라면 둘 중에 하나를 지지하던가, 그죠? 아니면 둘을 절충하겠지. 그래서 지지는 여러분 지지가 아니라 여러분 서포트에 여러분 지지가 되겠죠. 자, 됐죠? 자, 이제 여러분 조금씩 지문 독해의 감이 올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변증법이라는 용어는 여러분 반드시 확실하게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자, 일치 문제 들어갈게요. 자,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자, 여기에다가 그냥 적어버리자. 일치. 자, 1번. 실제론과 관념론의 싸움에서 현재는 실제론이 우세하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2번 봅시다. 실제론을 대표하는 유물론은 인식 대상을 중시 여긴다. 실제론이지. 그러면 다 아니면 여러분 나에 있겠지. 왜? 실제론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다단락을 딱 보면 실제로는 인식 대상을 중시 여긴다라고 나와 있고 나달락 끝에서 대체 줄 보면 실제론이 유물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2번은 분명히 맞는 설명이지. 3번. 관념론은 대상을 인식 주관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관념론이니까 여러분 바를 통해서 나올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알아둬도 좋아. 뭐냐면 봐봐. 실질적으로 이 글의 주제 단락이 나단락이지. 나단락의 내용을 바에서 구체화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2번 선지하고 3번 선지는 나단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왜? 나달락의 얘기를 바에서 풀어서 얘기한 거니까. 자, 그래서 4번. 인식론은 인식 방법에 따라 관념론과 실제론으로 나눠진다. 자, 4번 답지 여러분. 나달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5번. 실제론은 대상 세계가 실제의 시간과 공간 속에 있다고 여겨. 실제론이니까 여러분 다하고 라를 봐도 되고요. 나달락에도 여러분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 지문에서 선생님이 가장 포인트로 두고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최근 수능 평가원에서는 결론이 없는 지문들도 여러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죠? 결론이 없다라는 얘기는 마지막 단락이 요약도 아니고 필자 의견도 아니란 얘기죠. 결론이 없을 때는 서론이나 본론의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주제를 뽑아낸다. 아주 지극 사실의 명제를 하나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쌤이 첫 시간에 배웠던 거미줄 독해를 차근차근 조금씩 어려운 지문에 적용해 나가면서 중간중간 또 다른 팁들을 쌤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두시고요. 복습 확실하게 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말도록 하십시오. 복습은 꼼꼼하게. 중심 문장은 밑줄 긋더라도 내가 왜 이 문장에 밑줄을 걷는지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3강 끝맺도록 하고요. 복습할 거죠? 배록쌤은 우리 병원들을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